해가지고 다 뺐는데 재배한 양반이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허점이 보이는 거야. 현장에서 보면 이 지는 잘 짰는데 허점이 보고 약한 데가 그 약한 데를 뚫고 후방 쑥 들어가 버려. 천우장 얘들이 이게 1000명이 들어가는 거지 군대가. 그리고 후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?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뭐 낙하산 부대 낙하산 타가지고 특공대나 얘네들 후방에서 교란하잖아요.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후방에서 막 교란 역할하고 약한 데만 막 보급 창고 같은 데 때려 부시고 보급 얘네들 갖다 막 개를 해서 뺏어 먹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후방을 얘가. 실제로 군나라 군대들이 재배 이 양반한테 완전히 얘 때문에 미쳐버려. 후방을 휘젓고 다니니까. 얘네들은 딱 이게 저기 성 같은 거 쌓고 이게 촘촘하게 길목까지 싹 막았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. 약한 데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후방에 보급로나 얘를 갖다가 다 휘젓고 다니는 거야. 재배 혼자서. 그러면 이게 징기스칸 갔다가 오고 여기 오고 연결이 안 돼, 통신이. 그러면 이게 단독적으로 막 수행을 해, 얘는, 이게 재배가. 금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때 재배 때문에 망해요. 처음에 이게 징기스칸에 갔을 때 얘네들이 먼저 이 진이나 작전이 너무 완벽한 거야.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당황을 해. 인데까지 이런 군대를 상대해 본 적이 없었어, 징기스칸이. 옛날 금나라하고 붙었을 때요. 근데 금나라가 어이없이 무너져요. 그때 어이없이 왜 무너냐면 재배 장군 때문에 무너져, 그게.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,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재배 장군을 흉내내는 애들이 많이 생겨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? 어설프게 흉내냈다가 어떻게 하냐? 군대를 갖다가 1000명을, 천호장이면 1000명이죠. 1000명의 군대를 갖다가 다 지까지 뒤에 가서 다 전멸되는 상황까지도 이게 발생돼. 이게.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. 그게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, 그래요. 이게 뭐다가 이쪽으로 했냐. 하여튼 그래요. 왜냐면 이게 주식을 제가 이런 작전이나 병법 같은 거는 제가 뭐 읽은 게 없어요.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뭐 광개토나 징기스칸 때나 아니면 여러 내가 황젠 같은 칸 같은 삶을 정복자의 삶을 살 때 꼭 지구만 아니다 딴 데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전술적인 거 전쟁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마치 보니까 이게 주식도 이게 보면 맞아 이게 전쟁할 때는 전술 작전하고 진짜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막 캐치를 제가 잘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마치 이게 전술 작전을 했든지 교란 전술 같은 거를 너 왜 그냐? 왜 안 가냐 너? 이것도 왜 버퍼링 걸리지? 해킹 들어왔나 보다. 하여튼 그래요. 올라왔구나.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여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. 저는 바둑이나 장기는 좀 쓰고 바둑은 둘 줄 몰라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. 이게 잘 보니까.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제대로 저한테 배우잖아요. 어디 가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거의 몇 수조 원대의 자산 일구는 거 쉬워요. 솔직히 말할게.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. 어디 가면 특히 이렇게 좀 이게 잘 모르는 제 상급 같은데 주식시장 가잖아요. 하면 떼돈을 벌어요. 이런 것들 다 캐치만 이런 것만 해도.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 이게 되게 사기가 너무 판이 치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좀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이제 저도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제 전 주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안 돼서 해본 지 2016년도 했어요. 그때 처음 상태와 지금 저의 상태의 그 경험치는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죠.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달할 거고.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진짜로 돈을 벌고 싶어자 하면 저는 이 강의를 안 했을 거예요. 왜? 제가 몰래 해가지고 이런 거 만약 대독점자가 얘들이 했을 때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얘들 털어댈 때 난 다 알잖아. 그럼 그때 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저는 낼 수가 있어요. 만약 제가 진짜 돈을 벌고자 하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참고로 저 10원 한 적 받은 적 없어요. 유튜브 영상 올려가지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 만약에 번들 얼마나 벌겠습니까? 제가 진짜로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면 저도 이런 거 이용을 하면 시세 차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저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.
실질적으로 수익을 좀 내기도 했고요. 그 몇 번 내려가다 천신들이 막 와가지고 꼬장표 피고 방해해서 그냥 아예 포기를 했는데, 이제 제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체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이 사회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제가 좀 일으키는 것도 있고, 이 사회가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는 좀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진짜 이게 원래 이게 상속자들이나 재벌 얘는 이런 대재벌 이네들이 원래 이게 도인들의 예전에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난 예전에 시험을 통과하고 이 색이 말이 됐을 때 상속자로 보통 태어나야 돼. 어마어마한 부를 당연히 상속하게 돼.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나도 재벌인 거야. 상속받으니까 너무 당연하죠. 그 시험을 통과해서 상속자로 태어난 거예요. 왜? 이유는 간단해요. 이 세상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. 좀 이게 누굴 빗대서 설명하자면, 워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이 양반들이 어마어마한 세계 1, 2등 부자잖아요.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기증을 하고 제3국가 이런데 이게 기부를 이쪽데 많이 써요.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. 요런 양반처럼 너희들도 좀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처럼 이런 양반들처럼 너희들도 그 부를 갖다가 이 세상을 위해서 공익 사업을 해라. 공영 기업을 해가지고 공익 사업, 사회적 기업 아니 재단 같은 거 해서 공익 사업을, 공영까지는 가지 않고 공익 사업을 하거라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을 해준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해요? 이직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. 자기 회사 가지고 주가 올렸다 내렸다 짜면서 백성들 개미들 등골이나 쪽쪽쪽 빨아먹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한심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좀 약간 약간 현타를 내가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내가 까발리면 가요. 다 기본적으로 이런 큰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은 다 옛날 도인이고 색이 말이 돼서 상속자로 다 태어나.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받은 그 상속된 그 회사와 돈으로 어떻게 해요? 세상에 공적인 공익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걸 줬는데 이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들. 그러니까 내가 열 받아 안 받아? 열 받아. 그리고 천신들이 다 그걸 다 준 거야. 어떻게 보면 천신들이 그 부모 자식 간 인연법을 해가지고 다 상속자로 태어났으니까. 근데 얘네들이 다 이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. 그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하고 이렇게 딱 돈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줬더니 그것도 모자란다고 국민들 돈을 갖다가 개미들 돈을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이 짓을 계속 해먹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천신들도 열 받고 저도 열 받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경고 차원에서 경각심도 있지만 경고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강의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대덕전자 이 대덕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짓을 계속 해먹으면 이제 굉장히 꼭 제가 아니더라도 천신들이 이제 어제 거기를 갔다가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제 작업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. 그 전에 알아서 이제 좀 공익 사업으로 좀 이게 되돌아서라고는 제가 좀 약간 조언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. 좀 이게 안 그래도 천문학적인 돈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없는 그 서민들 무지한 그 개미들 서민들 그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등고이나 쪽쪽쪽 팔아먹고 그거는 주식시장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한 거는 자기 회사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해서 쪽쪽 빨아먹어는 동업자들을 갖다가 속여먹는 거 똑같아요. 그것도 또 없는 사람 걸 갖다 쪽쪽쪽 빨아먹어요. 있는 새끼들이 더해.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고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걸 좀 경고 차원에서도 한번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. 앞으로 이제 이게 재벌가나 경영진 쪽에서 이런 대덕 같은 이런 대덕. 자, 대덕이 왜 대덕이냐? 창업주가 좀 할 때 대가 크다 큰데 자 덕은 덕. 네, 덕이 크다. 근데 하는 짓 봐봐. 저게 덕이 큰 짓으로 여러분도 보입니까? 너무 화가 납니다.
원래 상어 자체가 대덕이에요. 심상치 않은 상어에 덕이 크다는 뜻이에요. 덕이 큰 사람은 이게 뭐 홍익인간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익사업으로는 가야 하는데 지금 이지랄만 하고 있어. 회사 주가 조작해가지고 저기 무지한 저기 서민들 개미들 등골이나 쪽쪽쪽 빨아먹고 개놈의 새끼들. 내가 그러니까 화가 다 안 나. 화가 나죠 이게. 그리고 이런데 당하지 좀 마세요 좀. 아휴. 무지하고 욕심만 많을 때 이런 데 당하지 또. 아유. 그래서 오늘 쌍동과 산천성이라는 걸 한번 그걸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저기 대덕이라는 이 대덕전자 대덕이라는 이 그룹이죠. 어떻게 보면 대덕 그룹의 저기 이쪽에 한번 주식을 갖다가 제가 한번 파헤쳐 가지고 한번 거시기를 해봤습니다. 참고적으로 저 오래 안 했어요. 그냥 차트만 몇 번 보고 한번 이게 때가 돼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이거는 대중이 눈이 떼야 돼요.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해봤자 필요가 없어요. 역사적으로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해요. 대표적인 게 뭐 좀 공산국가죠. 중국이나 저저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해요. 근데 나중에는 저죠. 중요한 건 대중이 깨야 돼요. 그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권력과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옵니다. 자, 우리나라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든 대부분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? 대중들이 뽑잖아요. 여러분들이 뽑은 지도자들이에요. 이미 대중들한테 제도라는 게 대중들한테 모든 전 세계가 다 저기 공화국 시스템이죠. 공화정이죠. 대중들한테 모든 힘을 기본적으로 줬어요. 선거라는 시스템으로 해서. 근데